올해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새해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여야 수장들도 신년사를 내놨는데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원님 어제가 이제 새해 첫날이었어요. 어떤 일정 예. 보내셨습니까? 예, 저희 지역에 와룡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용이 좀 누워 있다는 모양이라 해서 와룡산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산인데 그곳에서 주민들과 새해 일출 맞이 행사도 하고 하면서 어제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해돋이 보면서 한 해 기운 받으신 거네요. 지지자들하고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많은 또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셔서 그렇군요. 예, 한 해 소원을 다 같이 한번 빌었습니다. 네. 올해 4월 총선에 여야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명운도 이번 총선 결과에 달려있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의원님, 윤석열 정부에게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4월 총선은 어떤 의미라고 보고 계세요? 예,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4월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도 갖고 있고 특히 지금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야당의 어떤 국정 발목 잡는 어떤 이런 것을 계속 하느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연금 노동을 중심으로 한 3대 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국가적 또한 명운이 걸린 중대한 또 선거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절박한 선거를 앞두고 나온 윤 대통령 신년사의 핵심은 바로 민생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 매진하겠다. 특히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도 이제 언급했고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민생을 강조한 이유 뭘까요? 예,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현재 어려움도 좀 해결해야 되지만 특히 미래의 어떤 비전을 좀 보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대통령께서도 가장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분야로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천명을 하셨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노동 분야라든지 교육 분야라든지 부분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미진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올해는 좀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좀 다짐의 어떤 말씀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저출산의 문제인데 이런 어떤 문제가 한두 분야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국가 성장 잠재력에도 관련돼 있고 또 국가 안보에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좀 살펴보겠다. 특히 어떤 지나친 경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철저하게 연결시켜서 이런 저출생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 이런 측면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은 이권 이념에 기반된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하겠다 밝혔어요. 카르텔 타파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 그 배경이 뭘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데서 여러 가지 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내밀하게 좀 따지고 가면은 이권 이념 기반의 어떤 그런 기득권이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물론 어느 시대나 어느 정부에서나 이런 어떤 기득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보면은 유독 좀 이념 기반의 좀 기득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기득권에
기반된 정책들이 보면은 결코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뭐 공수처법, 뭐 검수완박법 잘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었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효과가 없고 경제에 막대한 부작용만 미친다는 것이 확인이 된 바가 있죠. 그리고 또 민당이 입법 공세로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역시 따지고 보면 결국은 민주당 지지 기반인 민노총 등의 강성 어떤 노동계의 좀 지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한 그런 어떤 정책이었고 이런 어떤 기득권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요소다. 뭐 이런 어떤 문제적 시각에서 이런 어떤 지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신년 메시지를 내놨는데 동료 의식 실천 이런 걸 강조를 했어요. 특히 이제 네. 예로 든 게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임시 숙소를 내준 찜질방 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을 예를 들면서 동료 시민의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실천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예.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좀 멘트를 보면은 그냥 두리뭉실한 멘트가 아니라 좀 구체적인 어떤 사례, 구체적인 인물 이런 어떤 멘트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국민들에게 좀 피부로 와닿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사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자원봉사도 하시고 선의로 굉장히 사회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사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선량한 어떤 이런 어떤 자원봉사, 이런 자발적 봉사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더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 평가를 받는 이런 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좀 더 많은 어떤 시민들, 국민들이 이런 어떤 선행 내지는 국가적 어떤 바람직한 일에 동참하게 된다. 이런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공천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공천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멋져 보여야 한다. 둘째는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 앞으로 잘할 거라고 보세요. 공정하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사실은 저희 당에서도 오랫동안 논의해 왔고 지난번 혁신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해 왔던 것이죠.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서는 혁신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혁신의 모습은 국민적 관점에서 바람직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두 가지 측면, 결국은 이제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어떤 공천이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시각을 저희 당에서도 오랫동안 갖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 순회 첫날인 오늘 대전과 대구를 방문합니다. 법무장관으로서 대구 방문한 것도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비대위원장으로서 또 첫 방문지로 대구를 택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예, 대전, 대구를 이제 오늘 방문해서 이제 저희 대구 이제 엑스코에서 3시 반부터 이제 대구시당 경북도당과 이제 신년 할애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런 어떤 순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뭐 대구에 오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또 저희 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또 지난번 동대구역에서 3시간 동안이나 그 지지층으로부터 있던 팬 사인회를 방불케 한 그런 어떤 사인도 한 그런 기억 추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아주 각별한 어떤 그런 어떤 지역이 될 것이고 또 저희 당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어떤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두 번째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비대위 구성 하루 만에 민경우 비대위원이 노인 비하 등의 설화로 사퇴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해외 체류 중이던 대한노인회장에게 전화로 사과한 데 이어서 내일 직접 대한노인회 방문해서 그럴 일정을 갖고 있는데요. 비대위 출범 초기에 다소 삐걱거리는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수습되리라 보십니까? 예,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사실 좀 사태는 좀 안타까운 면도 사실 있습니다. 결국 민경욱 전 비대위원의 발언은 586 등의 이제 물갈이가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그런 어떤 발언을 한 것인데 사실 그 발언이 진짜 문제가 된다면은 본인이 사실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가 타의에 의해서 비판을 받으니까 사과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발언은 사실은 이 당시에 즉시 사실 본인도 비유가 잘못됐다 사과를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은경 전 민당 사실 혁신위원장은 좀 차원이 좀 다른 그런 어떤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좀 본인으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했고 사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어떤 도덕성 문제에서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된다. 그리고 적시 빨리 이제 행동해야 된다. 좀 이런 어떤 생각들이 반영된 어떤 그런 결과로 사실은 보여집니다. 뭐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인회장에게 그런 어떤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참 정치인으로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참 어렵다. 이런 좀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KBS가 이제 신년 여론조사를 했더니 부동층이 41%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들이 선거의 당락을 짓겠네요. 그러니까 총선의 승부를 가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상 역대 어떤 선거마다 이제 중도 부동층이 승패를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이제 도덕성 면에서 정책적 면에서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양당이 보이느냐 이런 면들이 굉장히 승패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 보고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이런 어떤 저희 당의 이런 어떤 혁신의 어떤 모습들이 국민들로부터 꽤 괜찮은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정부 심판론, 견제론이 49%, 지원론이 42%로 심판론, 견제론이 앞섰고요.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 36%, 못한다 56%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0% 중후반대 이른바 박스권을 탈피할지 여부도 총선 승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대통령 지지율이 빨리 이제 40%를 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보면 전 세계적인 좀 영향인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 선진국의 집권 여당 같은 경우도, 일본의 기시다, 정권도 지금 20%대에서 헤매고 있고 한데, 앞으로 이런 어떤 대통령의 지지율은 결국은 이제 경제 상황과 좀 연동된다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개전에 좀 노력을 좀 더욱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 또 정권 심판론, 정권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조금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정권 심판론 견제론이 곧 민주당도 지지로 또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이제 여론 조사에 이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면들이 내년 총선에 전부 다 이제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여론조사는
앞서서 브리핑에서 우정화 기자가 소개한 여론조사 같은 것이라는 점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